안녕하세요. JD부장구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다시 관세 문제 떠오르며 나스닥 2%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5년 3월 JD부장구소 43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3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트럼프 관세 공격에 증시 다시 울상, 국채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04%, S&P 500 지수는 1.12%, 다우존스 지수는 0.31% 내리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뉴입니다. 다시 관세 문제 떠오르며 나스닥 2% 하락.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선 이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돌파를 앞두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구리에 대해 예상보다 빨리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아직 관세를 매기지도 않았는데 2% 넘게 나스닥이 떨어졌다는 것은 증시가 아직 관세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4월 2일 전까지는 주로 미국이 얼마나 관세를 매길 것이냐에 대해서 증시가 반응을 하겠지만 4월 2일 이후에는 상대국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월 2일이 끝이 아닙니다. 아마도 미국의 관세가 나오고 각국의 맞대응에 대한 증시의 반영이 있어야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매그니피센트 7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하락이 5.74%로 가장 컸는데요. 이유는 중국에서 자국에 만든 칩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밀려 다시 시총 3위로 떨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관세가 발표되면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4월 2일에 가까운 이번 주와 4월 2일이 있는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유럽에 버블이 끼면 유망한 자산은 793조 원 규모 독일판 마셜 플랜 사실상 확정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독일이 얼마 전 역대급 돈 풀기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독일은 앞으로 약 793조 원을 10년 동안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독일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수출로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이 수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EU의 유로화 때문입니다. 만약 독일이 마르크화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면 독일의 제조업은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9년 유럽은 EU로 통합되었고 독일의 마르크화보다 현저히 싼 유로화를 독일이 쓰면서 수출 경쟁력이 생긴 것입니다. 1999년 유로 통합 이후 독일은 매년 수출로서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가 약해서 독일의 흑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일이 EU와 통합이 안 됐다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독일 국내에 풀리면서 자국 통화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유로화 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독일입니다. 중국의 경우 수출로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서 자국의 달러가 풀리는 것을 막아 위안화 약세를 만듭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U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기초 체력이 약해서 큰 적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유로화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즉 독일은 약한 유로화 덕분에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통화 가치도 약한 것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예산을 한국처럼 국방비에 쏟아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독일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수출로 거둬들인 대부분의 달러를 복지 예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휴가도 몇 달씩 되고 은퇴하면 연금도 많이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은 인프라 투자에 나섰을까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려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수출이 힘들어지면 내수를 부양해 스스로 GDP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풀어 내수를 부양하면 버블이 생깁니다.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의 미국,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중국이 그 예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은 환율이 2배가 올랐고
가치죠. 일본 엔화의 가치가 2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부동산과 증시는 크게 올랐고 1990년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것이 일본입니다. 2000년대 들어선 미국이 닷컴 버블이 꺼지는 와중에 경기를 살리려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출이 힘들어지자 내수 부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요. 중국의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다 시진핑이 부동산 대출을 막으면서 투기 단속에 나서자 1억 채 이상의 빈집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의 일부 도시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죠. 국가의 버블이 끼는 방식은 통화 절상 그리고 낮은 금리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수출 산업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으로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자국의 제조업도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쓰는 것보다 수입해서 쓰는 것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자국 통화의 절상은 수출기업, 내수 제조업 둘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서비스업밖에 안 남았었죠. 낮은 금리는 돈이 기업보다는 투기 자산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는 부동산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돈을 빌려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에 나서면서 자국의 자산의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결국 각종 자산은 버블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인프라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자 유로화는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글로벌 자금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은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0을 위협하던 달러 인덱스는 105 이하로 떨어졌죠. 그만큼 유로화가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독일이 강력한 내수 부양에 나서고 유로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버블이 끼게 될 것입니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싸고요. 제조업보다는 주식 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일본, 2008년 미국, 2010년대 이후에 중국과 같은 길을 독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로화가 앞으로 계속 오른다면 독일의 부동산 주식은 유망합니다. 전 유럽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독일보다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은 예전 피그스 국가들이 강한 유로화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에 더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주식, 부동산과 같은 투기 자산이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발론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사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자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다시 관세 문제 떠오르며 나스닥 2%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세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